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49회차에서는 세비야와 릴의 경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결과가 정배당이 나오면서 1등 적중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번 승무패 50회차 이후에는 A매치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승무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식기를 앞두고 승무패 50회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지난 프로토 87회차에서 풋볼살롱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뒤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고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들어오시면 풋볼살롱보다도 내공이 상당하신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자신이 구매한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픽 이미지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승무패 최종픽까지 이미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4,990원 커피 한 잔 비용으로 승무패와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비아레알과 헤타페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1부를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영보이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 반전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최근에 라리가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4경기 1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라리가 경기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비아레알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뉴캐슬 감독으로 부임을 한다는 썰이 있었는데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직접 공식적인 오퍼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적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 중이라서 화력 저하가 있는데 훈련에는 지금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전 가능성은 미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단주마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라리가 경기에서는 4경기 1무 3패 하락세이고 체력적인 열세까지 있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승리를 맛보면서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키케 감독 부임 이후에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고 무엇보다 헤타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 문제가 컸는데 핵심 공격수인 에네스 위날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 3골을 넣어주면서 헤타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핵심 오른쪽 측면 자원인 다미안 수아레즈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는 것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방 압박의 강도는 비아레알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주중 챔피언스리그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되는
비아레알입니다. 그런데 비아레알이 이 상대팀이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라리가 경기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를 상대로 0대2 패배, 빌바오를 상대로 1대2 패배,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1대2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상대가 이 압박이 조금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팀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임 감독이었던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워낙에 빡센 전방 압박을 가했었는데 키케 감독 부임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헤타페의 압박에 고전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헤타페가 수비가 문제였지만 지난 시즌부터 최전방의 마무리에 어떤 문제가 많았는데 NS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한 줄기 빛으로 떠오른 것도 헤타페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단통 이변은 비추천을 드리는 것이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이 큰 팀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 중원 자원들의 뒷공간 스루패스 공격이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이 장면도 그려집니다. 또한 헤타페의 중원 조합인 이 막시모비치와 아람바리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은 좋아도 패스와 빌드업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이 중원 조합인 카푸에 트리게로스, 파레오 등에게 중원이 장악이 되면서 비아레알의 손쉬운 승리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날과 와포드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9경기에서 7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직전 레스터시티 원정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골키퍼 램스데일 선수의 눈부신 선방쇼가 이어지고 있고 주포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9-20 시즌에 와포드를 상대로 무려 4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오바메양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오바메양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아스날 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공격수인 스미스 로우 선수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앙 수비수 마갈량이스 선수가 복귀를 한 이후에 수비력과 제공권이 강화가 된 것도 램스데일 골키퍼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 티어니 선수와 그라니트 자카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모든 자원들이 출격이 가능한 아스날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그 원정 경기에서 2승 3패로 좋지 못한 흐름이 있는데 그래도 원정에서 오히려 공격력과 수비력이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18실점으로 최다 실점 4위를 달릴 정도로 이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에이스 측면 자원인 사르 선수가 최근 4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조슈아 킹 선수가 에버튼전에서 깜짝 해트트릭을 올리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필더 에테보 선수와 수비수 카바셀레, 시에랄타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와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상승세를 탄 아스날을 와포드가 막아세우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수 마갈량이스의 부상 복귀로 수비가 안정감을 찾은 것이 첫 번째 상승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방의 오바메양과 이선의 스미스로우, 이 부카요 사카, 라카제트의 공격 라인이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이 부진했을 때 교체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외대고르나 페페 같은 자원들도 이상 없이 출격이 가능한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와포드는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에버튼을 깜짝 5대2로 대파하면서 분위기를 타는가 싶었는데 직전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와포드의 에이스 측면 자원인 사르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수비 또한 부상자가 꽤 있어서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상황입니다. 와포드의
현재 라니에리 감독이 과거에 레스터시티, 삼프도리아 시절부터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감독 커리어에서 아스날만 만나면 작아졌습니다.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서 1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아스날만 만나면 작아졌던 라니에리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징크스 역시 와포드에게는 이 좋지 않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이 안정감을 찾은 수비를 바탕으로 와포드 킬러 면모가 있는 이 공격수 오바메양 등의 활약을 앞세운다면 홈에서 무난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나마 올 시즌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토트넘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토트넘을 상대로 2승 1무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부상으로 이 장기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 칼버트 루인 선수가 이탈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승 1무 4패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칼버트 루인 선수가 원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나 뚝배기 한 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히샬리송이나 타운젠드 같은 선수들에게 어떤 의존을 하는 에버튼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수비수 예리미나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제공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그레이 선수가 최근 7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2개의 어시스트만 기록을 하고 7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에버튼이 최근 고전을 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2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비테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2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 새로운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을 한 다음에 3백으로 바로 전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훈련 시간이 짧았다 보니까 3백 수비 그리고 공격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비테스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고 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을 상대로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야지만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 10경기에서 9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이 전임 누누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빈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개선을 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버튼에게도 승리가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이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중앙수비수 예리미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제공권에 문제가 생겼고 특히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패턴으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과정 속에서 세트피스로 실점이 많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에버튼이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에버튼도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테스전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지만 확실히 콘테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3백 수비로 전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3백 수비가 조직력이 흔들릴 경우에는 히샬리송, 타운젠드, 그레이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 보여지기 때문에 에버튼의 승리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토트넘 역시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해리 케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손흥민과 모우라가 비테스전에서 득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백 수비 체제에서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로얄 선수가 측면 공격에 가담을 한다면 충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베테랑 골키퍼 요리스 선수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현재 칼버트 루인이 빠져있는 에버튼의 골 결정력으로 요리스의 신들린 선방쇼를 넘어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에버튼 역시 홈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양상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즈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 시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레스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면이 있고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지만 최근에 로드리고 선수가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하피냐와 데니얼 제임스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즈 특유의 역동적인 역습과 측면 공격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원 쪽에는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즌에 보았던 리즈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시 되찾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파모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5경기 3승 1무 1패의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가 조금 있었지만 이 주축 자원들이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어정쩡한 로테이션 느낌이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백 수비로 전환을 하면서 경기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젊은 수비 자원인 포파나나 저스틴 같은 핵심 젊은 수비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붕괴가 됐고 리그 1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일 정도로 리즈 못지않게 수비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하비 반스, 제이미 바디, 틸레망스 같은 핵심 자원들이 리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봄직한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이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스퍼모스전에서 페널티킥 실축을 해서 조금은 이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제임스 메디슨, 하비 반스, 이 베스테르고르 같은 몇몇 주전 자원들이 가벼운 질병 증상으로 유로파리그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가벼운 질병이 어떤 이 소화계통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세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스터가 이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 레스터는 젊은 주축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실점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에반스 선수가 돌아오면서 3백 수비로 전환을 하면서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챙겼지만 여전히 실점은 많은 상황입니다. 측면 수비에 매우 약점이 있는 레스터인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측면 쪽에 하피냐와 데니얼 제임스라는 이 컨디션이 좋은 측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리즈에게 측면이 털리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레스터의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가 스파모스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러서 은디디 선수가 중원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측면 쪽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이미 바디를 비롯한 레스터시티의 공격진이 컨디션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고 리즈 역시 최전방 벤포드가 나오지 못한다면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필립스가 나온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뒀는데 나오지 못한 경기에서는 대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칼빈 필립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리즈가 충분히 홈에서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수비력을 고려를 했을 때 무득점, 저득점 무승부보다는 1대1, 2대2 정도의 난타전 양상 무승부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리즈 같은 팀들이 우리나라의 제주 유나이티드처럼 일주일 정도 풀로 휴식을 때리면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특유의 역동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력적인 누수와 수비력이 좋지 못한 레스터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5경기 4승 1무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행크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 후반전에 주축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하면서 승리를 노렸지만 이 수책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2패를 당했고 최근 6경기에서 1무 5패로 리버풀만 만나면 작아졌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상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리버풀보다 하루 늦게 벨기에 원정을 치렀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래도 공격수 벤라마 선수가 2골로 맹활약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웨스트햄 못지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 0패로 홈구장인 안필드보다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데 홈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해서 원정 리버풀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근소한 우위가 있고 이 풀백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아틀레티코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특유의 킥 감각을 뽐냈습니다. 공격수 조타 선수와 마네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본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미드필더 파비뉴 선수와 티아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중원의 선수층이 한층 더 두터워진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지난 시즌 웨스트햄을 상대로 3골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살라 선수의 활약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중원 쪽에 대거 부상자가 돌아온 리버풀이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상대 전적 면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도 리버풀의 우세가 점쳐지고 리버풀이 최근 고전했던 것이 중원 쪽에 부상자가 많았다는 점인데 아틀레티코전에서 미드필더 파비뉴 선수와 티아고 선수가 모두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한시름 덜은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도 풀타임을 뛰었고 최근에 연이은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또한 파트너 미드필더인 수책 선수 역시 유로파 리그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이 됐는데 자책골을 기록을 하면서 체력은 체력대로 쓰고 이 경기 감각까지 조금은 물음표가 붙을 만한 자책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웨스트햄이 리버풀을 상대로 조금은 열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을 비교를 해봐도 살라, 마네, 조타, 피르미누의 컨디션이 고르게 좋은 리버풀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안토니오 선수가 2경기 무득점, 그나마 벤라마 선수가 7경기 만에 행크를 상대로 이 2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격진의 퀄리티나 컨디션 면에서도 리버풀이 우세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공격이 날카로운데 리버풀이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2골로 이 수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리버풀의 근소한 체력 우위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및 퀄리티의 우위 그리고 리버풀이 원정에서 호성적 웨스트햄은 홈에서 좋지 못한 성적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리버풀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엘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속 무승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 막판에 퇴장자가 발생을 하거나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무승부로 마무리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도 극장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것이 마요르카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마요르카가 원체 홈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2승 3무 1패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한 마요르카이고 이 엘체와의 맞대결에서 6경기 중에 무려 5경기가 퇴장자가 발생을 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카드캡터 마요르카가 이번에도 퇴장자가 나올지 조금은 이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공동 3위일 정도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것이 마요르카이고 13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엘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속 무승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 막판에 퇴장자가 발생을 하거나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무승부로 마무리하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도 극장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것이 마요르카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마요르카가 원체 홈에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2승 3무 1패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한 마요르카이고 이 엘체와의 맞대결에서 6경기 중에 무려 5경기가 퇴장자가 발생을 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카드캡터 마요르카가 이번에도 퇴장자가 나올지 조금은 이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공동 3위일 정도로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것이 마요르카이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는 후보 선수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가 후반전의 뒷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무려 8골이나 선제골을 넣었는데 승리한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무승부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는 1승 4무 1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0무 5패로 굉장히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라울 구티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홈 경기 기반으로 탄탄한 3백 수비로 재미를 봤지만 최근 4경기 연속 실점을 7골이나 하면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에서 강점이 있는 마요르카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섬 지역인 마요르카 원정이 어떤 팀이고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고 실제로 성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엘체가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또한 마요르카는 앙헬 로드리게스나 다니 로드리게스 같은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못하고 엘체 역시 골을 넣어줘야 하는 루카보에나 루카스 페레스 같은 최전방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따라서 서로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다만 마요르카가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선제골을 8경기에서 넣었을 정도로 초반 기세는 좋은데 뒷심 부족으로 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최소 득점 2위 빈공팀인데 그래도 전반전과 후반전 득점 비율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또다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고 이 해찌거리로 퇴장을 당한다거나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고 무승부가 나오는 이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엘체가 올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좋지 못하고 최근에는 3백 수비가 흔들리면서 연이은 실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마요르카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2부 리그 시절부터 맞대결 시에 퇴장자가 연이어서 발생했던 매치인 만큼
최근에 3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고 있는 마요르카가 또다시 퇴장으로 발목이 잡힐지도 관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제가 단통 승이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구매율이 마요르카 쪽으로 60% 이상이 몰렸는데, 과연 마요르카가 단통 승리로 60% 이상 몰릴 만한 이 체급과 경기력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안정적으로 통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요르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삐걱이고 있습니다. 세비야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시즌 첫 원정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사수나가 특징적인 것이 올 시즌 홈에서는 1승 3무 2패로 성적이 좋지 못한데, 원정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한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지난 시즌 1무 1패로 열세였는데 모두 한 골차 끈적한 승부가 나왔습니다. 소시에다드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사수나의 특징은 전방 압박과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 그리고 라리가 제공권 1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려야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승점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슈투름 그라츠와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 5경기 2승 3무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올 시즌 라리가 기준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실점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12경기 실점 10골로 최소 실점 공동 2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실점 10골 중에서 무려 9골이 원정 경기에서 실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또한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라리가 제공권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시에다드 역시 라리가에서 제공권 3등을 달리는 팀이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제공권 면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 중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 오야르사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보도가 될 정도로 오야르사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한데, 오야르사발 선수가 나와줄 수 있다면 확실히 공격 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오사수나보다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사수나는 올 시즌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홈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역시 현재 1위를 마크를 하고 있지만 승리를 거둔 경기들 대부분이 한 골차 꾸역승이나 이런 진땀승이 많았기 때문에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체력적인 열세 속에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오사수나이지만 최전방 공격 자원인 키케 가르시아나 아빌라 같은 자원들이 올 시즌 2골에 그치고 있고, 소시에다드 역시 오야르사발이 최근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는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야르사발의 부상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야르사발이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 소시에다드의 또 다른 공격 자원인 쇠를로트, 이삭, 야누자이 같은 자원들이 한 방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오사수나보다는 공격력이 괜찮은 소시에다드의 이 특유의 꾸역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또다시 결장을 한다면 의외로 소시에다드가 골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사수나에게도 승점 1점 정도의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압박 강도가 센 팀은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유로파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전방 압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상대팀 역시 압박으로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했을 때는 은근히 고전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빌바오, 헤타페전에서 무승부에 그쳤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2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오사수나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공권 1위의 오사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고, 소시에다드는 세트피스 공격이 나쁘지 않고 제공권 역시 3등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세트피스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재미를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오사수나가 홈에서 저조한 경기력과 성적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